오늘은 2023년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오늘의 뉴스 읽어드립니다. 미국의 크레딧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의 평균 이자율이 올해 초 21%에서 최근 25%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의 이자율은 3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8월 소비자들의 평균 크레딧카드 빚이 6,0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조사기관인 트랜스유니온이 분석한 2분기 크레딧카드 평균 부채 6,000달러에서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오늘 또 하락했습니다. 갤런당 3센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34일 동안 계속된 하락세로 모두 1달러가 내려갔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갤런당 레귤러 가솔린 가격은 5달러 3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A시가 렌트비 체납한 세입자와 아파트 소유주들을 위한 지원 금액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는 기존에 1,840만 달러였던 지원금 규모를 총 3,040만 달러로 올리는 단기 응급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31일 상정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확보된 해당 재원은 퇴거 위기의 세입자 지원, 건물주 희롱방지 프로그램 운영, 영세 건물주 모기지, 페이먼트 보조 등 총 7개 분야에 고루 사용될 계획입니다. 안건 통과 후 히런베스 시장은 홈리스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 기쁘다고 환영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노숙자가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는 어제 오전 7시 30분쯤 LA 한인타운 인근 히코 블루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고 응급구조대가 출동했지만 해당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올해 35살 드샤완 그린필드이고 노숙자라고 밝혔습니다. 동부의 메릴랜드주에서 20대 한인이 음주운전 과실치사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미코미코 카운티 법원이 올해 23살 황모 씨에게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20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황 씨의 교도소 복역기간은 8년, 이후 보호관찰은 3년에 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오전에 시속 110마일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하 소득 가정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는 내려갈 예정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은 2024년 신규 가입과 갱신 기간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내년도 새로운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4년 신규 가입과 변경 기간 마감일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내년 보험료가 9% 인상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 혜택이 늘면서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만 달러 정도 이하 가정의 실제 부담금은 올해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난민촌과 병원 등 민간시설에 대해 공습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로이터와 AFP 등 해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보건부는 북부 자발리아 난민 캠프 인근에서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운영하는 학교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난민촌을 공습 목표로 삼은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연이어 사흘째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탄도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김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서울 편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8.6%로 집계됐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1.5%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 경기와 서울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각각 65.8%와 60.6%로 우세했습니다. 찬성 의견은 각각 23.7%와 32.6%로 반대보다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고위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징계대 사면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자는 이준석 전 대표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가랑이 미틀기는 치욕을 준 수모는 잊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 관계자도 징계도 사면도 마음대로냐면서 징계 자체가 부당한데 무슨 사면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졌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합병 절차가 또 한 번의 중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포함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14개국 중 11개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요 시장인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3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20일까지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각각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여 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가주 지역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낮에 이어지다 밤엔 쌀쌀하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바닷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52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목요일 뉴스 읽어드렸습니다.